자, 2012학년도 서강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들어와서 수학자들은 2차 또는 3차 방식의 모든 근을 찾기 위해서 뭘 했다고? 2차 방식 풀다 보니까 음수의 제곱근을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죠. 판별식 문제 풀다 보니까 이제 i가 필요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예요? 뭐 19세기 초반, 16세기 뭐 베셀, 아르간, 가우스 사람 이야기 나오거나 시대 이야기 나오면 대충 안 읽으시면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원점으로 설명됐고 뭐야? 혈례복소수는 x축 대칭하게 설명된다 라는 얘기 알고 있고 합의 정의 나오고 곱의 정의 나오고 역시 다 알고 있으며 절대값은 뭐로 표현했다고? 보통 r로 표현하는데 거기서는 로로 표현했습니다. 라틴어 r로 로로 표현했다. 그래서 똑같다. 자, 여태까지 알고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밖에 없다. 자, 그러더니 x 더하기 yi를 뭐라고 바꿔줬다? 로의 코사이 세타 사이 세타로 바꿔서 극형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해줬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제시문의 내용들은 내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시문은 별로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1번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의외로 점수가 많이 깎여요. 곱의 정의로부터 i제곱이 마이너스 1임을 보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말하는 문제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대부분의 문제들입니다. 쌤, 마이너스 1의 제곱은 i의 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1 아니에요? 그거 i의 정의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들 하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i의 정의가 맞아요. i는 이걸 만족하는 i를 찾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i의 첫 번째 성질이 i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i의 정의 때문에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더 구체적이죠. i의 정의로 하지 않고요. 뭐로 정의하라고 그랬어요? 복소수의 곱의 정의로부터 i제곱이 마이너스 1임을 보이시오라고 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요. i라는 애를 따로 정의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복소수라는 걸 정의한 다음에 걔네들이 합은 이렇게 된다, 곱은 이렇게 된다 라고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곱의 정의로부터 i라는 녀석이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된다는 녀석이다를 찾으라는 거였고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곱의 정의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Z1이 A1 더하기 B1 i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Z2가 A2 더하기 B2 i다 라고 나와 있을 때 Z1 더하기 Z1과 Z2의 곱을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는지가 뭐야? 이미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A1 더하기 B2i, A2 B1i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증명을 하라는 얘기였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i라는 건 바로 뭐하고 똑같아? i라는 거는 0 더하기 1i라는 거고요. 이 i라는 것도 뭐하고 똑같아? 0 더하기 1i라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둘 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곱의 정의대로 구하자면 i 곱하기 i가 만들어지는 거고 0, 0 아니다. 0이 한 개씩 들어가 0 그렇지 0, 0 빼기 1, 1 더하기 0, 1, 0, 1, i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계산해 보시면 여기 0이니까 날아가고 여기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증명하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곱의 정의로부터. 이게 복소수의 곱을 이렇게 정의한 거거든요. i는 아직 정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소수의 곱을 이렇게 정의하니까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i의 성질이 밝혀지는 겁니다. 원래 i가 무엇이냐? 원래 거기서 시작한 게 맞긴 맞는데 i는 이렇다라는 성질로부터 i가 정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였기 때문에 출제자가 하라는 대로 했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1-2번도 가보도록 하죠. 사실 1-2번에서도 학생들이 되게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고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냥 계산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자, 수능 문제 푸는 데는 한 문제당 뭐 개당 짧게는 뭐 1, 2분 정도에서 길게는 10분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리논술 문제는 기본적으로 10분은 거의 기본 디폴트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어도 킬러 문제 하나 푸는 것만큼의 계산 양 정도는 내가 각오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설마 이렇게까지 계산하는 거야? 라고 싶은 문제도 계산해서 답이 나온다면 계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대학 가는 데까지 몇 개의 문제가 필요해? 기껏해야 세트형 문항으로 3개짜리 2개 해봤자 한 대여섯 문제 정도만 풀면 되는데 그 중에 쉽게 푸는 문제 몇 개 빼고 나면 변별력 있는 문제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변별력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풀린다. 노가다로. 그럼 노가다를 하세요. 아시겠죠? 노가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복소수 Z1, Z2에 대해서 Z1 더하기 Z2의 절대값과 Z1 절대값, Z2의 절대값이 성립하기 위한 두 복소수 Z1, Z2의 관계를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이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Z1 더하기 Z2를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럼 A1 더하기 A2
란 녀석하고요. B1 더하기 B2가 바로 Z1, Z2잖아. 근데 이 녀석의 절대값을 구하려면 이렇게 제곱 해준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된다. 이거 정의상 써있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럼 Z1의 제곱은 또 뭔데요? A1의 제곱이고요. B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면 되고요. A2의 제곱이고요. B2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알잖아요. 근데 쌤 이걸 계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아니라고요. 수리논술에서는 수능보다 요구하는 계산의 양이 빡셀 수 있으니까 아 이건 좀 아닌 듯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하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현명합니다. 양쪽을 제곱해 볼게요. A1 더하기 A2의 제곱이 나옵니다. 다시 마찬가지로 B1 더하기 B2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났더니 A1의 제곱, B1의 제곱, 다시 A2의 제곱, 다시 B2의 제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다시 2배의 루트, 다시 2배의 루트 이런 값이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이죠? A1제곱, A1제곱 지워질 거고요. A2제곱, A2제곱 지워질 거고요. B1제곱, B1제곱 지워지고 B2제곱, B2제곱 다 지워져 보입니다. 근데 남은 게 뭐만 남냐면 이 A1, 2 남고요. 이 B1, B2 남고요. 이렇게 정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가 돼요? 2랑 2가 지워져서 이 녀석까지 지워지게 되더라. 이렇게요. 맞죠? 그냥 아직도 루트가 안 지워졌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또 제곱하면 돼요. 또 제곱하면 돼요. 쌤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제곱해도 됩니다. 사실 그렇게 터무니없이 복잡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거부 반응을 느낄 정도이긴 한데 근데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루트가 벗겨지면서 정리가 되면 A1 제곱, A2 제곱 왜 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네끼리 다 지워지게 생겼거든. A1 제곱, B2 제곱들이 있고요. 다시 A2 제곱, B1 제곱이 있어서 지네끼리 다 지워지게 생겼거든요. 이렇게요. 알겠죠? 지워집니다. 안녕. 이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뭐가 되면 돼요? 얘가 넘어가면 돼요. 얘가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유명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B2 빼기 1에서 A2에서 B1을 뺐더니 이 녀석이 뭐가 돼요? 제곱해서 0이 만들어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곱해서 0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걔가 0이란 얘기고요. 걔가 0이란 얘기는 뭐예요?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A1 B2 하고요. A2 B1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만 써주던가 복소수 Z1, Z2의 X좌표랑 Y좌표를 A1, B1이라고 한 다음에 아니면 X1, X2라고 한 다음에 저런 관계를 만족하면 된다 라고만 써도 충분히 답이 되는데 여기다 괜히 사족을 붙여요. 뭐라고 사족을 붙이는 경우가 있냐? 이렇게 하다가 틀리는 거야. 봐봐. 이렇게 되면 된다 라고만 쓰면 깔끔할 거를 의미를 좀 잡아볼까 하면서 A1분의 B1 A1 넘기는 거죠. 이렇게 A2 넘기는 거죠. A2분의 B2 이렇게 돼야만 한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풀면 틀려요. 감점당해요. 왜 내가 감점당할까? 그렇지. 논술은 엄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이래서 뭐 같은 방향에 있다. 아니면 반대 방향이 있어도 적어도 일직선 위에 있다. 원점과 함께. 라고 설명하는 데까지는 참 좋은데 둘 중에는 0이면 어떡할 거야? A1, 2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잖아. 맞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둘 중에 하나 0일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지는 말고 그냥 이렇게 된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A1 대 B1은 A2 대 B2다.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0이 들어가더라도 얘는 이렇게 되면 필요충분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까지 비례식으로 언급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수식으로 언급할 때는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0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감점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기만 신중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점이 있고요. 자, 1-3번으로 해서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보면 등장하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이 문제에서만 특별히 등장하는 여러분이 꼭 하나 알아놓아야 되는 게 있겠습니다. 정수의 해석 귀납법입니다. 정수의 귀납법. 자연수의 귀납법이 아니라 정수의 귀납법이 잘 안 나오는데 꼭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연수의 수학적 귀납법은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1일 때 성립함을 보인 다음에 K가 성립하면 K 플러스 1이 성립함을 보인다가 되면 어떻게 돼? 1 되니까 2 되고 2 되니까 3 되고 3 되니까 4 되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치? 근데 얘들아 정수에 대해서 수학적 귀납법이 증명한다는 거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수에 대해서 수학적 귀납법 모든 정수 음수로 가더라도 항상 수학적 귀납법이 보인다는 걸 보여주려면 일단 자연수처럼 1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가장 만만한 0인 걸 확인을 해요. n이 0일 때 성립한다. n이 0일 때 성립한다는 거 하나 보여줘요. 그럼 자연수의 수학적 귀납법처럼 이것도 보여요. n이 k일 때 성립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보이고 나니까 세 번째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럼 뭐야? n이 k일 때 성립하면 뭐도 보여? n이 k-1일 때 성립하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0 때문에 1 되고 1 때문에 2 되고 3 때문에 4 돼서 쫙 갔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0 때문에 -1 되고 -1 때문에 -2 되고 -2 때문에 -3 되는 것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알겠죠? 이 세 개의 명제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수학적 기납법 버전 중에서도 어떤 버전의 기납법? 정수 버전의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확실히 배워야 되겠죠. 한번 좀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어야지 이걸 이대로 증명을 하지. 처음 보는 친구들 입장에서 사실 솔직히 문제 풀기가 너무 빡세다. 그치? 인정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Z의 0승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일 땐 당연한 건게 Z의 0을 때려요. 그럼 이 녀석은 1일 거고요. 로의 0승도 뭐예요? 1일 겁니다. 그런데 코사인 0도 얼마예요? 1이고요. 사인 0은 얼마예요? 0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1은 1이다가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자명하죠. 이 녀석은 자명하고 보통 수학적 기납법에서 맨 처음 녀석은 무조건 자명하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K승이 된다는 가정하에 K 플러스 1승을 설명하는 겁니다. Z의 K승은 뭐라고 했냐면 로의 K승에다가 코사인 K 세타 더하기 I의 사인 K 세타가 성립했었다고 칩시다. 알겠죠? 성립했다고 칩시다. 우린 이걸 기반으로 뭘 증명해 봐야 된다고? K 플러스 1일 때도 된다는 걸 기반으로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K 플러스 1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갖다 써야 돼요? K에서 됐었다는 것을 갖고 와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K 플러스 1승이 뭐하고 똑같은 거야? Z의 K승 곱하기 Z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즉 정리하자면 로의 K승하고 로를 곱하는 거니까 로의 K 플러스 1승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코사인 K 세타 더하기 I 사인 K 세타 랑 뭘 곱하면 된다고?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를 그냥 그대로 곱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게 K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더라? 아까 해봤지? 이렇게 떼니까 뭐가 나오디? 덧셈 정리로 K 플러스 1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문제 없이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K 플러스 1이 뭐가 되더라? 코사인 K 플러스 1 세타 더하기 I 사인 K 플러스 1 세타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전혀 문제 없이 증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맞죠? 쌤, 그럼 나누기는 어떻게 해요? K승으로부터 K승이 된다는 가정하에 K-1승은 어떻게 줍니까? K-1승은 뭐라고 정의하면 돼? Z의 K승을 활용해서 K-1승을 정의하는 방법은 뭐예요? 얘를 Z를 어떻게 Z로 나눠줘야 되겠지. 근데 아까 나눌 때 우리 뭐 곱한다고 했었더라? 기억나죠? 나눌 때 뭘 곱한다고? 켤레복사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켤레복사수를 곱해주면 그게 뭐하고 똑같아? 마치 계산을 해봤을 때 나누는 것처럼 연산이 된다고 했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1-3번도 유도된 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갑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1-4번에서 막혔을 겁니다. 솔직히 그랬죠. 1-4번을 뭐 시원하게 잘 써낸 친구들을 사실 좀처럼 본 적이 없었습니다. 1-4번은 거의 학생들한테 난공불락인데 사실은 다 알려준 것 같아서 너네가 좀 풀었으면 하는 희망도 좀 있는데 매번 희망이 꺾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희망이 꺾이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어렵나 싶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논술 공부할 때 한 가지 좀 응원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다 맞아야 논술로 대학을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놓으세요. 예를 들면 이거야. 수능 문제 풀 때는 30번을 버릴 때 양심의 가책이 없어. 30번 풀다가 막혀. 너무 짜증나. 그러면 30번을 버리잖아. 그럼 버리면서 난 망했다. 난 쓰레기야. 대학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리지 않잖아. 버려도 뭐 정확한 점수 얻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거 4번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케이스죠. 풀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근데 풀 수 있는 가능성은 그나마 수업들은 여러분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논술로서 여러분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학생들은 그냥 어려운 거야. 어려우니까 그냥 싫은 거야. 그럼 수능 30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능 30번을 버릴 때 어때? 쿨하게 잘 버리면서 왜 논술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주울동활동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 정도는 일부분만 점수를 따도 괜찮은 점수가 된다 이런 얘긴데요. 자, 세 복소수 Z1, Z2, Z3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을 하나 그려봅시다. 일단 한번 풀기 위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Z1, Z2, Z3가 되는 삼각형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뭘 구해야 되냐면 일단 Z1에서 Z3를 빼야 됩니다. Z1에서 Z3를 빼야 돼요. 이런 녀석을 구해봐야 되겠죠. 이런 녀석을.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더하기 빼기 할 때는 뭐처럼 생각해주면 참 좋다 그랬지? 복소수끼리 더하기 빼기 할 때는 뭐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뭐처럼? 평면 벡터처럼 생각하라고요. 곱하기 할 때는 극형식으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었지만 더하기 빼기 할 때는 뭐 해보라고요? 평면 벡터처럼. 다시 Z1에서 Z3를 뺍니다. Z1이라는 평면 벡터에서 Z3라는 평면 벡터를 빼요.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면 답이 뭐가 나오지? 이렇게 생긴 벡터가 여기 Z2구나. 그러면 여기서 꼼수 여기를 3라고 하고 여기를 2라고 하는 그런 센스. 오케이? 동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뭐가 나와요? 요게 바로 Z1에서 Z3를 뺀 녀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는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이런 녀석은 항상 어떻게 준다고? 출발점을 1로 땡겨가지고 1, 2로 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렇게요. 그래서 출발점을 원점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평행이동 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요. 출발점 원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 갑니까? 자, 그 녀석 말고요. Z1에서 Z2를 빼면 뭐가 될까요? Z1에서 Z2를 빼기로 했어요. 이 녀석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럼 뭐야? Z1에서 Z2를 빼면 이 녀석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긴 녀석. 이 Z1에서 Z2를 뺐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라고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출발점이니까 요렇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다시 얘가 출발점을 갈 수 있도록 복잡해요. 평행이동 가도록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해. 이 녀석이 어떻게 됐다고? 이대로 평행이동돼서 일로 와서 이렇게 된 거죠. 이 녀석이 이 노란색과 주황색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짜증나. 짜증났나? 짜증나는데 너는 뭐가 짜증나는 포인트가 아닌데 뭐 어떻게 좋은 방법 없어? 자, 복소수 연산 때릴 때 평행이동하는 것까지 많이 해봤지? 그치? 근데 지금 모양이 이상해진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Z3를 뺐다가 여기서 Z2를 뺐다가 하니까 시작하는 점이 Z3였다가 Z2였다가 시작하는 점이 자꾸 바뀌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하겠어? 시작한 점을 고정시켜주는 게 더 편하겠지? 자, 그래서 도착하는 점을 바꾸지 말고 고정시키지 말고 출발한 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이 뭐야? Z1 빼기 Z3분의 Z1 빼기 Z2니까 자리를 바꾸는 거지. Z3에서 Z1을 빼고요. Z2에서 Z1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요. 둘이 서로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물론 안 바꿔도 돼요. 이렇게 바꾸면 조금 여러분이 편하니까 바꾸라는 거지 꼭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바꿨다고 칩시다. 그러면 Z3에서 Z1을 뺀 게 뭐가 된다고? 1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 녀석이 된다고. 그럼 다시 여기서도 뭐가 된다고? 1로 간 녀석이 된다고. 그럼 요 점 하나만 어디로 보내면 되겠어? 그냥 그대로 쭉 가서 어디로 가면 되겠어? 중점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심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녀석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노란색은 어떻게 가고요? 노란색은 이렇게 가고요. 주황색은 어떻게 가고요? 주황색은 이렇게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어떻게 했다고? 그냥 그대로 일로 평이동돼서 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과 주황색이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랬습니다. 얘가 뭐예요? 얘가 Z2 빼기 Z1입니다. 얘가 뭐예요? 얘가 Z3 빼기 Z1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로2라고 하고요. 여기 논리상 얘를 뭐라고 할까? 얘를 로1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노란색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걸 세타1이라고 하면 세타2에서 세타1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세타2에서 세타1을 빼라는 얘기죠. 나누는 거니까 세타1을 빼라는 거죠. 그럼 더 큰 걸 뺐으니까 이만큼이 뭐야? 이만큼이 음수로 남게 되겠네. 이만큼 음수가 남게 되겠네요. 이해 갑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 이 복소수에 뭐가 된다고? 이 복소수에 각이 된다고요. 알겠죠? 복소수에 각이 된다고. 다시 Z1, Z2, Z3였는데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을 시켜놓고 나니까 Z3가 이쪽에 있었어. 그래서 3로 나누면 이만큼의 음수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Z2가 여기 있고 Z3가 여기 있었으면 이만큼의 뭐가 나오겠어요? 양수가 나오겠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Z2가 어디냐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얘기하는 Z1, Z2, Z3의 각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라고? 결국 꼭지점 Z3, Z1, Z3라는 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그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호는 순서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가 왼쪽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각의 크기를 얘기해 주는 거고, 사이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Z1과 Z2와 Z3의 사이각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평행이동을 시켜서 놓고 원점에 놓고 시작해 보니까 그 각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인정합니다.
4번은 솔직히 학생들 입장에서 스스로 연장해서 생각해갖고 문제를 마저 완성해서 풀기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좌절 느끼는 거에 대해서 정말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말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경험들을 통해 학생들이 이걸 잘 못 푼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만약에 내가 이게 사이각이라고 알려주면 5번 문제를 풀 때 4번을 백지낸 어떤 학생이 사이각이라고 문제를 활용해서 풀어도 돼, 안 돼? 4번은 증명을 못했어. 사이각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예를 들면 4번 문제가 사이각임을 증명하시오였다고 칩시다. 근데 그딴 걸 몰랐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못 풀었어. 4번은 깨끗하게 빵점 받았어. 근데 5번 문제 풀 때 4번 활용하면 돼, 안 돼? 돼요. 알겠죠? 돼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알겠죠? 앞에서 빵점 받았든지 말든지 난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자, 4개의 복소수 Z1, Z2, Z3, Z4에 대해서 이것들의 뭐라고? 각이 다 같을 때 내 복소수들은 어떠한 위치 관계를 갖고 그 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어떻게 보자고 하나씩 잘 따져보겠다가 됐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Z3에서 Z1을 빼고 Z3에서 Z2를 뺐지만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헷갈리니까 Z2에서 Z3를 빼는 걸로 하고 Z1에서 Z3를 빼는 걸로 했잖아. 그치? 일단 먼저 이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Z3가 기준이 됐고요. Z1, Z2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Z1, Z2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고요. Z3에서 Z2를 향해서 쏩니다. 윙. Z3에서 Z1을 향해서 쏩니다. 윙. 이렇게 만들어졌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각을 빼라고 하니까 요 사이각이 지금 얘의 각이라면서. 그치? 그래서 얘가 뭐야? 요 놈의 각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 요 사이각을 의미하는 거라면서. 세타 요 사이각을 의미하는 거라면서. 이해 갑니까? 근데 그 사이각이 누구의 사이각과 같대요? Z4를 때려도 똑같더라는 얘기야. 같은 각으로 똑같이 때려가지고 Z1에서 Z4를 빼고 Z2에서 Z4를 빼도 이게 어떻게 되더라고? 이게 이대로 여전히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Z1에서부터 2까지 각이나 Z4가 똑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각이나 2까지 각이나 이 각은 어떻다고? 둘이 서로 각이 어떻다고? 서로 같아요. 얘들아, 이 각이랑 이 각이 같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다 치고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똑같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이 네 개가 뭐라고? 한 원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 원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주각이 같고 이렇게 원주각이 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각이 같을 때는 어떠한 위치 관계를 갖느냐? 한 원 위에 있다. 그리고 한 원 위에 있으면 원주각이 어떻죠? 같으니까 당연히 그 역도 성립한다. 라고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가 될 것이다. 아시겠죠? 물론 이런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각을 구하면 이 각이지만 Z1과 Z2가 여기 있고 Z4도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면 같은 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Z4가 이렇게 한쪽 호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Z4가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거에서 이걸 나눈다는 것이 각이 애매해져요. 이 각이 애매해집니다. 알겠죠? 이 원주각이랑 이 원주각 같은 게 아니고 서로 뭐야? 합이 180도인 관계잖아. 그러니까 같은 원 위에 있어도 어떻게 돼? 이쪽 호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각의 부호까지 다 따져봐야 되니까 너무 복잡해져서 그냥 한 원 위에 있으면 된다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1-5번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1-5번이 애매하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알까 모를까? 모르는 이유가 1-4번을 넘어간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1-5번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다소 어려웠던 서강대학교 문제를 하나 풀어봤고요. 역시 더 어려운 한양대 문제를 하나 풀어볼 겁니다.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양대 문제까지 하나 풀면서 복소수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